안녕하세요. 체인지9의 저자 주재봉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을 즐겨 쓰다 보니까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변화한 거죠.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뇌의 활동이 자기 행동을 다 지배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고하고 라는 게 정해져 있었다면 이들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행동의 변화가 저절로 발생한 것이죠. 과거에 인간은 음악을 듣고 싶다. 라디오를 켜든가 또는 TV를 통해서 듣는다든가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듣거나 기기를 하나 사죠. 스마트폰을 쓰게 되니까 음악이 듣고 싶다라는 욕구가 발생하자마자 인공장기처럼 쓰는 폰이 열리고 욕구가 발생한 지 1, 2초 사이에 내가 원하는 음악이 들리더라는 거죠. 뇌는 이런 경험을 하면요, 와우, 이렇게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즐거운 기분에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너무나 편리한 압도적인 경험을 하면 인간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것에 내가 뇌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해소하는데 스마트폰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신인류의 문명은 스마트폰이 낳은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이걸 사용하면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한 현상이고 이 문명은 그래서 진화의 한 연장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도구를 만났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본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 또 인간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하죠. 특히 호모사피엔스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요.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라는 걸 이용하죠. 뭔가 쉽게 빠르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사실 제 생각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달라지지? 그러고 보니까 경제도 달라졌잖아. 하나씩 둘씩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요소들을, 꼭지점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9개로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책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공감했던 부분은요, 이 언택트 호모사피엔스 문명, 디지털 문명이 결코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메마른 소사이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요새 힘들어요. 가게도 잘 안 돼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힘내세요. 어찌 보면 언택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온라인 컨택트, 온택트의 세계를 살고 있고 그 관계는요, 오히려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꼽은 건 휴머니티와 진정성입니다. 요즘은요, 누구나 지식을 빠른 속도로 흡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호모사피엔스 특징이 영상학습이 쉬워졌다는 건데요. 텍스트에 의한 학습보다 시청각에 의한 학습은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이 메타인지가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사람의 성공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이 메타인지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이걸 생각해 봤더니요, 과거의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요. 호모사피엔스는 가만있어 봐, 검색하면 알 수도 있겠네.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가 급격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커졌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상상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력이 달라진 인간은 실행 능력도 달라지게 되죠. 최근 2000년생인 한 대학생이요, 코로나 라이브 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전에 코로나 맵은 하루에 한 번 발표하는 데이터를 갖고 업데이트를 했다면 이건 실시간이니까 더 빨리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뭘 보고 저걸 쓰면 되겠다 그랬냐? 재난문자예요. 전국의 재난문자가 웹페이지에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긁어와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시간으로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를 그걸 상상한 거예요. 메타인지가. 늘 그런 걸 보면 저걸로는 이게 가능하겠다, 이 생각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상상력을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해낼 수 있는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영상에 유튜브가 있다면 웹툰에는 네이버 웹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네이버 웹툰은 매일매일 웹툰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편리한 건 뭘까? 장르를 나눠요. 요일마다 분배해요. 그럼 요일 바뀔 때마다 기대치가 다를 테니까 연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또 하나의 특징, 유명 작가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준 게 아니라 조회수가 높은 것만 계속 올려준 거예요. 이 업계가 생각할 때 만화가 이러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도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해요. 전 대표적인 게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호모사피엔스 문명에는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없어요. 표현에 공감하고 느낌이 좋으면 뇌가 반응하면 열광을 일으켜낸다는 겁니다. 성공의 법칙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오직 실력만 키우면 된다. 호모사피엔스는 신인류의 손끝이 선택하게 만든 것. 여기에 저는 가장 큰 성공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기준이 바뀌니까 우리가 중시했던 것들의 기준도 바뀌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는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 사장은 세계 5대 기업이 됐는데 30대예요. 이 정형화된 세상에 혁명적 부의 교체를 누가 만들어줬을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슬기롭게 썼더라고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잘 쓰면 엄청나게 좋은 성공의 길을 열어줄 거고요. 못 쓰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